자, 이제 미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물 건너 갔어요. 자, 이래 됐는데 청와대의 희망사항대로 마치 확실할 것처럼 이 미북 한국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못해도 참모들끼리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연말까지 참모들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한 거 기억하지요? 가짜뉴스 진원지 청와대가요. 이제 저는 청와대를 언급할 때 가짜뉴스 진원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입만 열면 숱한 거짓말을 상대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호도를 했습니다. 맹색이 대한민국의 최고 건부인 청와대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그러면 이런 청와대의 사기에 속아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 같아 파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한번 하면 감동적이다라고 하면서 짜장면 먹는 사람 쫓아내고 그 짜장면집 주인은 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지율이 15% 20% 올려서 그게 진짜로 올라서 올라온 건지 국민들이 멍해서 정신 못 차릴 때 이 정권에 아부하는 언론들이 휙 올리니까 그냥 따라가지고 지지율 올랐다라고 여론조사회사들이 그냥 서비스 해주고 언론사들이 발표하고 이제 이렇게 간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세월 지나면 저는 대한민국의 지지율의 이 흑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마디로 관련자들을 다 재판에 한번 세워야 된다. 흑막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워낙 적폐청산을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남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권도 아마 적폐청산을 당할 때는 자신들이 꼼꼼하게 쳐놓은 거물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과연 서울을 방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거리 기사가 하나 나왔죠. 북한의 최고위급 7명이 내주에 방남을 한다. 김정은 서울 답방 가시화되나. 리종혁 부위원장 외 경제계 인사가 포함됐다. 김여정이 척근인 그 여자 하나 있죠. 통정부의 실장인 김성애도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다. 와서 한국 정부와 방남을 협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어제 통일부에서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 뭐하는 단체예요?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6일자로 밤 9시 50분쯤 리종혁, 김성애 등 7명의 북측 참가자에 대한 방남 신청을 해왔고 정부는 승인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요. 여름에는 6시, 겨울에는 5시 아닙니까? 칼같이 땡 하고 나면 일 안 하는데 뭔 놈의 밤 9시 50분에 북한 인사 7명의 방남을 한국의 사단법인이 통일부에 이야기를 하고 통일부는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자, 정부가 초청할 명분이 없으니 북한 문제에서 앞장서 있는 시다바리 단체를 보고 너네들 승인서 좀 내라. 방남 초청서 좀 내라. 그럼 우리가 승인해 줄게. 뭐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척하면 삼척이지요. 그러니 밤 9시 50분에 승인서를 냈다 하고 그러니까 9시 50분에 기다리고 있다가 접수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14일부터 17일 사이에 경기도에 열리는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하고 아태 지역 평화 교류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인데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데서 여기 참석할 북측 인사를 초청하려고 했고 그리고 남북 인사 외에도
전쟁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 국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한국하고 북한 빼고 일본한테 전쟁 피해를 입었다는 동아시아는 중국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짱깨들과 남북이 만나서 지금 일본의 징용 무슨 위안부 피해 논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평화 붙였으면 일단 이 좌빨 이 스멜이 이렇게 좀 나오죠. 그럼 견적이 딱 나오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 단장으로 알려진 리종혁은 그야말로 이 제네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뭐 국회회담 논의도 했고 교황 방북과 관련해서 실무 채널도 하고 있고, 김성애는 김여정 척근 똘마니로 김여정이 지난번에 평창 일로 왔을 때도 옆에 있었고 평양 회담 때도 이 이설주 김정숙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실세들이 무슨 평화교류, 무슨 일본 징용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한다고 한국에 와서 그냥 갈 건 아니고 김정은이 방남을 논의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6일 그저께 밤이고 어제 오후 2시쯤에 한 방 얻어맞았지요. 미북 회담이 연기된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 거냐. 이제 모든 계획이 지금 뭉개진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최고위급이냐. 최고위급이라고 해서 뭐 정부 차원의 의제를 논의할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한다. 리종혁은 조국통일연구원장으로 오래 있었고 상징적인 간판이고 비중도 높지 않고 나이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애가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별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제 오후에 이들 방남이 확정된 이후에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연기시켜 버림으로써 이제 미북 간의 관계가 경색일로에 가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방남을 해서 한국은 북한 편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이 한미 관계를 이관시키려고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전략적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한국이 미북 간에 아무런 이 비핵화 진전이 되지 않는 속에서 김정은이를 데리고 와서 미국을 유혹하는 김정은이를 한국 땅에 들른다? 이거는 정권 망하려고 약 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문재인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면 저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향해서 짓거리를 한다? 뭐, 이 정상인 게 아니죠.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비핵화가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한국에 들러와서 그건 미국에다가 뭘 보내는 거겠어요? 너네들이 북한을 상대 안 하면 우리가 북한하고 간다, 마이웨이 한다라고 미국에 의사를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미국은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문재인 저 정권에 말을 합니다. 지금 별놈들이 친북 빨갱이 역할을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건전한 상식적인 국민의 발언을 기분 나쁘다고 가짜 뉴스로 두들겨 잡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걸 자유민주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자유야 벌써 실어서 뗐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요. 하려면 한번 해봐라. 당신들은 그야말로 당신들 죽을 짓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예고를 합니다. 망하는 게 더 빨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김성애 등이 와서 옥류관 1호점을 연다. 경기도가 북의 대표 음식점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한다.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당신이 요즘에 권력 실세가 당신을 탄압을 해서 박근혜 이명박 때도 이러지도 않았다라는 건 이해 가는데요. 뭐 엊그제는 뭐 당신이 경찰을 고발한다니까 이해찬이 말려서 안 한다고 했다는데,
살아남는 것은 버티는 힘에서 나오지. 그런다고 당신이 무슨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고 정권의 구미를 맞춰준다고 살아남을 것 같아요?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요, 당신도 오래 못 갑니다. 이걸 경기도에 유치하고 싶다. 그래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뭐 너무 평화부지사입니까? 그러면 전쟁부지사도 있습니까? 전쟁과 평화라는 논리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북측과 협상 창구를 만들었다. 이재명 나도 대선 후보인데 뭐 지금 정권의 온갖 일로 점이고 뭐 정신병원이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북한하고 창구는 열어둬야 되겠다.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파주시가 옥류관 1호점을 파주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문 정권을 어지간히 눈치 보는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지금 6주간 떨어져서 그 사람들 발표로 55.1%라는 거예요. TBS, 리얼미터. 뭐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한 마이너스 20을 뺀다면 한 35%.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뭐 그 정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북한 쇼를 해도 또 제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권이 생각할 때는 지지율이 좀 빠지면 뭐 합니까? 북한을 한번 가거나, 이제 갔는데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한번 데려오는 거야말로 이 정권의 지지율 추락을 막을 유일한 구세주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정권한테는 한마디로 구명동아줄이에요. 김정은이 줄이 하나 내려오면 타고 올라가면 또 지지율 올라간다. 김정은이가 줄을 거두면 이제는 우리는 죽는다. 김정은이 줄 말고는 지지율 올릴 방법이 없다? 이것이 이 정권의 지금 숙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이 와중에도 김정은이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기어코 한번 쇼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하자고 정권을 돕는 이 친북 빨갱이들이 있습니다. 저보고 이 사람들을 친북 빨갱이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면 친북인지 빨갱이가 아닌지 하는 것은 좀 가려봐야 되겠지요. 친북 단체 회원 70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위원회 결성식을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 명칭이 벽두 칭송위원회. 진짜 지랄도 진짜 아주 파노라마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리 준비한 꽃을 흔들거나 일부는 만세를 외치고 김정은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 벌거무리한 꽃들 어디서 많이 봤지요? 문재인이 평양 갔을 때 길거리에 늘어서서 흔들던 그런 꽃이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정말 이름을 좀 솔직하게 붙입시다. 국민주권연대가 아니라 주승님 주권연대. 누가 그랬어요? 김일성이 초대 대통령이 된다고 통일된. 한국대학생진보연대요. 한국대학생 주사파 잔류세력연대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몇십 명 모여가지고 13개 단체를 대표한다면서. 그럼 한 단체에 몇 명씩 나왔어요? 4명씩 나왔나? 자관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 칭송위원회 결성 선언문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저런 사람들을 안 잡아가고 뭐 합니까? 자, 거기에 대표들이 어제 연설을 통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전 국민적 환영 분위기를 조성해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자주 통일의 일대 사변으로, 아주 용어도 북한 용어를 쓰고 자빠졌어요. 사변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자주 통일의 일대
사건으로. 근데 북한은 과거 옛날식 표기를 쓰기 때문에 사변으로 이르지요. 역사적 의의를 갖는 방문으로 만들고 분단 적폐 세력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자, 이제 빨갱이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거리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변은 사변이에요. 이런 세상이 온 것이요. 자, 경찰,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이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대상이 아닙니까? 국정원도요? 당신들은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백두칭송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인 데 있어 이거는 완전히 좀 간첩 비스무리하게 조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두라니. 백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김씨 일가를 백두라고 하잖아요. 뭐 무슨 돼지 새끼도 아니고 백두 혈통이니 돼지는 버크셔, 요커스, 랜드레이스 이런 거는 알아도 제주 흑덤도 있습니다만은 백두 그건 뭐가 맛있습니까? 항정살이 맛있습니까? 특수부위가 맛있습니까? 백두 돼지종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쨌거나 백두 혈통위원회 그거 아니겠어요? 백두 혈통칭송위원회. 이렇다면 이 제목만으로도 뭡니까? 조사를 해야 되지요. 제목만으로. 김정은을 백두로 칭송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거의 북한의 간첩이 좀 아닌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용어 자체도 북한식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북한을 고무 찬양했어요.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부 국민들이 보여준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가히 경이적이었다.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감동했다. 이 빨갱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국민을 팝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했는데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넉나도나. 근데 왜 날 팔아가지고 국민 모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단이 있었다. 아, 참 훌륭한 놈들입니다. 이건 놈이라고 좀 해야 되겠어요. 자, 백두칭송위원회는 앞으로 김정은 서울 방문 기념 강연, 음악회, 박람회를 열고 북한 노래 보급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놓고 친북, 종북 사업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잡아가요? 아니, 문정권 좀 비판한다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전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지랄 발광을 하면서 이제 숨어있던 빨갱이들이 총출동해서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고 김정은 서울 방문 기념 강연 음악회 박람회 노래 북한 노래 보급 사업을 하겠다라는데 이것들을 안 잡아가요?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에 환영글을 써서 환영 분위기를 만들고 단일기와 단일 배지 달기 운동을 통해 전국을 단일기 물결로 도배하겠다. 백두칭송위원회를 조직 주도한 국민주권연대는 민권연대, 주권방송,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 등 6단체 연합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난 3일 대사관에서 국민주권연대는 대형 성조기를 찢으며 기습 집회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통진당의 후속 정당인 민중당에 집단 입당했고 친북, 종북들이라는 걸 족보가 딱 나오죠. 민중당은 헌재에서 위원정당 해산을 결정받은 통진당의 인사들이 연이어 만드는 조직입니다. 자, 이 민권연대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를 개성한 단체고
김한성 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는 태영호 공사 측에 통일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는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활동도 주도해왔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조선일보 보면 태영호가 한 기독교 강연을 하다가 반미 대학생 단체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의 한 멤버 단체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6일 태영호에게 이메일을 보낸 걸 공개를 했어요. 이제 정권 자체가 친북적이다 보니 이제 이런 세력들이 다 기어 나와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협박 편지를 보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단체는 태영호 씨는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통일에 방해되는 행동을 당장 멈추어라 하고 태공사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태영호 씨한테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살지 두 번은 안 삽니다. 전에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과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어요.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오해받습니다. 당신은 어차피요, 북한에 반대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고충을 겪을 것을 각오하고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족들, 친가족들 데리고요. 그리고 당신이 책까지 펴내고 강연을 통해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요, 중간에 서다가는 이제는 나중에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어차피 당신이 북한에 대해서 약간 당신 딴에는 합리적인 발언을 한다 해도 저놈들은 당신을 용납 안 하지요. 그럼 당신이 여기서 살 길이 뭐냐? 확실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시류가 저쪽으로 갔을 때는 영원히 그 세상이 지속될 것 같지만은 한 1, 2년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어느 날 바다가 또 모래밭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는 신세 조지는 거죠. 그래서 태영호 공사는 이제 한쪽으로 엎어져서요, 확실하게 목숨 걸고 싸워라.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자, 태공사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기도재단 행사에서 통일 강연을 하려 했는데 북한 인권 정언을 하려 하고 탈북민과 행사 연단에 가려 했는데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요. 그래서 대학생 진보연합이 태공사에게 이메일을 행사 이전에 보냈답니다. 아니, 야들 빨갱이 대학생 이메일 받고 행사에 불참했어야 되겠습니까? 행사 주최 측은 태공사 측으로부터 태영호 체포하겠다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어 참석이 어렵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최 측 관계자는 끝까지 참석을 검토했지만 경호팀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행사 참석 사실이 유출되어 많은 압박을 받았다. 자, 태영호는 아마 지금 서너 명에 이르는 경찰 경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주요 탈북자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종편 같은 데 방송에 출연할 때도 이 주요 탈북자가 올 때는 경찰 몇 명이 같이 와서 있어요. 근데 경찰이 있으면 그 대학생 몇 사람한테 협박 메일 받았다고 그걸 안 데려간다는 거는 그건 정권에서 경호실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자, 태영호는 이 때문에 데일리 NK에 이성근이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해 이성근도 주의할 것이니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싣기도 했답니다. 뉴스 브리핑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태영호가 이 칼럼을 실었다는 부분이 세상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태영호 공사도 욕을 먹을 건 먹어야 돼요. 당신은 까딱하다가 나만의 이쪽 저쪽에서 다 버려질 수도 있는 해석인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저는 태영호 공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조심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냉면 목구멍 발언, 민족 화해 입장에서 바라보자라고 칼럼을 실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성근이 목구멍 발언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한쪽에서는 오만무례한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공식 사죄를 받아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발언 전후 맥락을 잘 따져봐서 북한 사람들의 센 농담에 과민 반응을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성근 냉면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자시하면 안 된다 생각을 했고, 이성근이 남쪽 대기업 총수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하였다면 전후 맥락 관계없이 좀 오만무례한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발언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급이 하급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북한에서 이야기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데, 그러면 한국의 재벌 총수가 이성거의 자식입니까? 이성거의 밑에 하급입니까? 더욱이 이성거이가 대기업 총수들과 국수를 함께 먹으러 왔다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도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가 일했던 외무성에서도 2000년 초까지 김정일에 보고하는 문건에 미국은 미국 놈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 것들, 러시아 것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야 당의 충성심도 높고 자주 적대도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자주 적대라는 게 상대방을 이렇게 폄하하는 걸 자주 적대라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김정일이 강석주 일부상에게 일반 주민은 그렇게 해도 된다 치고 점잖아야 될 외교관까지 야비한 표현을 쓰는 것은 외교활동 시 실수가 있다고 경고해 다음부터 그런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북한도 간부들에게 주민 앞에서 언어 예절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이성근도 좋은 의도에서 웃자고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북한으로부터 공식 사죄를 받아내거나 이성근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만일 북한으로부터 공식 사죄를 받아낼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 비행장 도착 시 행사장에 인공기만 높이 띄워놓은 문제, 평양 정상회담 기념 촬영 시 한반도 지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배경으로 있는 것부터 문제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도발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문제까지 사사건건 인사 조치하거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을 범한 사람을 대중 앞에서 비판시키는 북한 노동당 홍위병 방식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부터 시작되며, 그러자면 북한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번에 이성근의 막말 논란이 된 것은 김정은도 알 겁니다. 이성근 본인도 자극을 받았을 것이니 주의할 겁니다. 이제 이런 논란을 잘 정리하고 비핵화 한반도 평화 통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성거이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14선언한다고 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배가 부른 사람이 뭐 어쩌고 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영호의 이런 행동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이 일부 회원은 태영호, 박상학, 북한 인권활동가지요, 체포 결사대 감옥행위란 단체를 만들어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해왔고, 태영호, 박상학 급에 질리게 만들기를 활동 목표 중에 하나로도 설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태영호는 자신들 때문에 강연에 불참했다라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랑도 했습니다. 자, 태영호는 이 단체를 국회 토론회에서 언급하며 이들을 제어할 현행법이 없어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신변 불안이 조성됐을 때 테러 위협이나 이거 좀 보호해야 될 법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하는 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이 사회가 온통 빨갱이, 친북 빨갱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나서서 김정은 방남을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요. 김정은이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옵니다. 김정은을 문재인이 데리고 오는 순간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한미관계도 박살이 나게 될 것이고, 그건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이젠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친북 빨갱이들이 설치는데 김정은이 온다고 거기에 헷가닥해서 또 환영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데려와서 지지율을 막아보려는 문 정권의 가련한 노력에 정면으로 의식 있는 국민들이 엿을 먹여야 됩니다.